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장중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방송을 좀 뭔가 잘못 건드려서 시스템 오류가 계속 생겨갖고 좀 늦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2시 반이니까 부랴부랴 시작하면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화요일 특강을 해드렸었는데 방송해서 나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하고 오늘 장중에 일부의 종목들 이렇게 동향을 체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함에 있어서 종목이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동안 많은 종목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주요하게 지금 거시경제가 물가가 좀 잡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로 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좀 길게 보자면은 연말에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올해 장기 동안 물가의 압박을 받아가서 전체 글로벌 시장이 다 안 좋았었고, 이게 물가 좀 잡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주식시장을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뚜렷한 시장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거는 좀 긴 얘기는 하더라도 금액이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4분기에 기술적 반등을 좀 이렇게 텀을 타서 뭐 현금화 할 것인지 중장기 투자할 것인지 안 소장 개인적으로는 내년 한 1분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 미국의 약간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계속 연달아 나오면은 바로 현금화 시켜야 돼요. 통화 정책이란 것은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서 물가가 좀 잡히는 듯 하면 고금리에서 상당 기간을 유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의 그런 실무 경제하고 격차가 시차로 좀 간격을 두고 바로 실무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줍니다. 안 소장 예상이 안 틀렸으면 내년 2, 3분기쯤에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하강하는 그런 그 이제 지표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 들어오는 듯 하더라도 그게 그 이제 자본들 보면은 거의 뭐 기술 반등을 노려서 단기로 들어오는 외국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하게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살 필요가 없거든요. 반도체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하셔도 좋아요. 좋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역시 시장은 조정장이라서 개별 종목의 그런 개별 모멘텀만 좀 움직이는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수급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수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정장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개별적 그런 이제 추세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꼭 요즘에 투자함에 있어서 자기 순서를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안 소장 최근에 계속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1위가 뭐니 하더라도 뭐라고 했었죠? 해외 인프라는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두 개 종목을 본인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토목 엔지니어링 도시 건설해서 그리고 전력, 통신 그리고 그 뭡니까? 철도, 수도 그 상하 수도관 이런 거 이제 모두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건설의 기초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사람들이 되게 아직도 여기에 주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마션 분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안 소장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요. 전쟁 중이니까 사는 거죠. 전쟁 끝나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2021년도에 그 뭡니까? 코로나 투자할 때 되돌려서 보자면은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투자했죠. 그렇죠? 코로나 일단 풀리니까 그때 여행주들 막 고점 찍고 우리가 매도하고 나왔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코로나 끝났다고 여행주 간다고 막 고점 자리에서 막 대량 거래가 터졌죠. 우리가 팔고 나오니까 주가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주식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대중 투자자 따라다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조정장에서는 절대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뭐 역발상 투자란 거는 본인이 투자하면서도 심리가 되게 좀 끌끌어할 거예요. 다들 안 하는데 내가 혼자만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조정장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심리를 역발상해서 투자해야만이 지금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고수 중에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예. 시장하고 반대로 투자하면 돼요. 대중 투자자들하고. 예. 시장뿐만 아니라 이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시장 각종 자, 어제 방송은 제가 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어제는 이번에 우리 이번 윤 정부에서는 지금 7개 정책위원회를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그 중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하고 있고, 그 중 2개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앞으로 계속 챙겨가려고 2개를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거기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국가 우주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챙기는 정책위원회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위원회 2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이게 위원회를 직접 챙기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장에 자주 다룰 거예요. 우주 산업하고 저출산 우주 산업. 그래서 여기 분야는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동향을 밀어붙이는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정책들은 역대 정부에서 다 시장에서 상당한 그런 시장의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산업하고 저출산은 하나씩 사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자금이 좀 여유롭지 않으면은 안수장 제안하기는 그래요. 좀 공격적 성격 투자자시라면은 우주 산업을 투자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나는 안전적인 좀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 하면은 저출산 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누가 나중에 더 큰 수익 나냐? 그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저출산은 하나 좀 매집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OECD에서 우리나라 제일 꼴찌요. 올해 우리나라가 뭡니까? 저출산율이 통합으로 해서 0.7명이요. 0.7명. 유럽이나 프랑스나 그런 데 보면 1.6명인데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인구 감소가 선진국 치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슈화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지금은 저출산이 완전히 국가 위기로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의 그런 큰 재무 가치는 일단 뒤로 하고, 그 대통령 정책 기반에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예. 먼저 선매집을 좀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매집을 좀 해두시갖고 좀 가만히 기다리세요. 가만히. 아시겠죠? 조정장에선 공격적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은근히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바로 수익 내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천천히 수익 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지금 계좌 요즘에 저희도 안소장에 그 초급 회원들이 신규 회원들이 두루두루 들어오셔서 제가 계좌를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예요. 한 사람 몇 천만 원씩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죠? 시장의 형태를 너무 잘 이렇게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조정장에서는 시장의 테마가 가장 강한 걸 골라서 사셔야 되는데 종목들은 좋아요. 근데 너무나 조정장의 이런 시장의 이런 특성에 맞지 않는 종목들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안 올라요. 절대 안 오르죠. 그러니까 분야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제가 이 2달 동안 해외 인프라 무조건 투자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제가 그 해외 인프라 관련해서 한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두루두루 있었는데 특히 유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갔죠. 그렇죠? 그때 한미 글로벌도 또 말씀드렸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3번째죠. 이번에 안 소장 말 더 이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시면은 여러분 이 조정장에서 돈 벌기 진짜 하늘의 별따기 됩니다. 지금 통장에 계좌가 많아서 50%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소장 이야기 듣고 차분하게 따라오신다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아시겠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저출산을 얘기해 드릴 텐데, 저출산이라면은 뭐 다른 거 있냐면, 영유아 관련 산업에 투자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은 뭐 부동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로 이제, 애기 부양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부담을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가가 전부 다, 영유아 시대 때는 뭐 입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해 주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은 영국이나 아기를 이제 아이 때 키우는 건 전혀 부담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게 사실 1년에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진짜 국가의 그런 그 총 예산 중에서 일부만 좀 뭐라 하죠? 좀 투자 안 할 곳에 좀 투자하지 말고 저출산은 좀만 신경 써주신다면은 참 좋을 텐데. 그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게 민간 분야에서 이게 뭡니까 미혼모의 이게 우유 같은 거 이게 영유아 이게 이제 미혼모 영유아를 이렇게 할 때 지원하는 민간 그거 뭐라 하지? 민간에서 이렇게 뭔가 무료로 복지하는 그런 민간 복지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 개인들이 기부가 줄다 보니까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뭐 이렇게 분유라든가 뭐 아이들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국가 재원 요청을 했는데 계속 무다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 듭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좀 신경 써주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영유아 용품 같은 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 기간에서는 다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었는데 앞으로 점차 좋아질 거예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번 시장에 개조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은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애기 용품들이 많이 좀 수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장이 회복됐다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이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 정책에 대한 뭐죠? 기대감.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종목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빨리 합시다. 너무 그거 하네요. 메디앙스. 자,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유아용품 72%, 패션 15%, 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 영유아 산업을 진행하고 이제 사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간이 되면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언제든 할 거예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발표해버리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적게 투자하시는 분들, 1,2천, 2, 3천씩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회원분들께서는 좀 안전하게 다른 거 욕심 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국가 위기니까 아시겠죠? 예. 막 이런 종목 사시면은 국가 위해서 헌신한다 생각하시고 사세요. 시장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더라도 크게 변동폭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일단 발표가 되면은 상당히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 간다. 정책 발표가 계속 늦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사셔도 크게 손실 날 위험 리스크가 없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또 매도해서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대주주가 중국 기업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기업인데 중국 모 기업에서 아가방 컴퍼니를 인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과거에는 계속 적자 나다가 최근에 와서요,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음. 에, 그러니까 야, 내가 몇 년도에 인수했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최근 근래 인수하고 나서 계속 적자 나다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매출이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죠. 이게 2020년에 중국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요. 중국에도 이제 인구가 감소가 워낙 가하다 보니까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는 자녀를 마음껏, 예, 이제 뭐 조건만 되면은, 예, 이제 애를 가져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중국에는 한 가정 한 자녀였어요, 정책이. 그걸 폐지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둘째치고 중국도 같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MZ세대가 부모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건 더 심해요. 뭐냐면은 애들을 위해서는 이제 한 전체 가정이 애가 하나다 보니까요. 그게 좋은 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MZ세대 부모에 관련해서 출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통계하고 TV 보도가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친구 파티에 가서 애들 이렇게 옷 입는 거 보니까, 예, 과거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예. 애들이지만 완전히, 예, 신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의, MZ 세대 부모의 특징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지금 이런 영유아 분야가 코로나 이후로, 예, 점차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시장에 직접 백화점에 진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도 리오프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예, 이런 매장들이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가방 컴퍼니 회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냥 대주주가 중국 기업인가 뿐이지.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서도 영향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예, 크게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자, 중국의 리오프닝과 우리나라 정책과 또 추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 G20회에서 중국의 시주석 방한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이항세를 좀 베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이제 방한한다고 딱 소식 퍼지면은, 중국의 관계에 이런 기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테마가 예, 모멘텀이 조성이 돼서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참조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적어요. 주가가 이때는 많이 떠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 들어왔습니다. 3,500원 아래에서는 매집하셔도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국가 정책하고 예, 중국에 관련 이런 그 같이 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주 산업. 여러분 우주 산업 그 우주 산업 얘기하면은 미래 발사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그 장거리 화상 회의를 하고 했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하나는 그 전기차 기가팩토리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통신사들 28GHz 5G 통신 투자를 안 하고 있죠. 내년 5월이 만기예요. 만기. 만약에 그때까지 뚜렷한 투자 제한을 발표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회수해 갈 거예요. 그냥 28GHz 투자했던 통신사들은 그 완전히 매몰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안 하면은. 그럼 왜 통신사를 안 하고 있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만 28GHz 5G 통신은 커버리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대비해서 이제 회수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사업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통 3사들이 예, 다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형 5G를 먼저 출시를 한 거죠. 개별 기업들 중에서 너희들 만약 5G 통신하기는 뭐 자극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미래 산업에 대비해라 해서 지금 기간 통신업자가 7개가 있어요. 그거는 이형 5G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우리나라 5G 통신은 그 우주에서 스타링크처럼 스타링크도 28GHz의 만큼 통신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도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우주 통신에 관련해서 적극적 협력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예,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쪽으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우주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 우주 산업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사체는요, 미래 이제 앞으로 발사체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고체 연료. 고체 연료가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 방산에서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미래에 이제 발사체들은 고체 연료를 사용 가능성 빈도가 높아요. 예, 고강도의 이제 추진력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예, 그러니까 고체 연료에서 좋은 기업도 많은데. 대부분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세트럭 아이를 인수하면서요. 대부분 항공 산업의 기업의 주가를 워낙 자기 가치 너무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 별로 투자할 그런 매력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주 산업에 지금 그때는 발사체 뭐 그런 것을 많이 했었죠. 이제는 고체 연료 같은 거는 이것도 부각되긴 했는데 어디냐면은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몇 개 없는 기업 중에 발사체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안에 반 매출이 뭔지 아십니까? 매출 중에 반이 전력에 관련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두 가지 같이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번 전력 사업이 막 이렇게 테마가 조성될 때, 그때 전력 사업을 같이 구비할 수 있고, 두 번째, 대통령이 정책위원장을 담당하는 우주 산업, 고체 연료 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도 비추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두 가지 동시에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 한번 잘 보세요. 예? 앞으로 좀 갈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700원인데 비싸나 싸냐?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안에 방산 사업도 있어요. 응? 응. 그, 뭐, 전력차에 들어가는 이게 충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여기다 2차 전지라고 적었는데, 2차 전지가, 그, 아무튼 전차에 들어가는 그 리튬 1차 전지가 있어요. 그 야내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하고도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이 40%, 전력이 45%, 항공 우주에 관련 개발 사업이 15%, 그러니까 15%밖에 없다만 이게 아직 시장의 수요가 예, 그동안 계속 연구 개발해 왔으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산업 분야를 키운다면 야내는 이 분야를 더욱 예? 사업의 매출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3분기가 470원이요. 주당 순자산이 8,000원이고 부채가 45, 유동성이 40, 전력 사업도 있고 우주 산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7,000원 아래 7,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매집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대통령이 정책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종목이나 투자하더라도 바로 가지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기의 관심 갖는 종목을 선택과 집중, 반드시 자기 투자 자금의 절반만 투자하세요. 예? 종목의 소수 일부에만 한두 종목에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무조건 손실이 엄청나게 그거 될 거예요. 조정장에서는 꼭 선택과 집중해서 한두 종목에만 소수 종목에만 선택과 집중을 매집하셔야 합니다. 그 반만 투자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통신에서는 뭐 휴니드 같은 거 이런 거 휴니드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예. 근데 아쉽게도 주가가 크게 탄력을 못 가는데 미래 장차에서 저는 이게 기업이 상당히 좀 갈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6,000원대 초반이면 너무 싼 거예요. 미래 가치 대비해서는. 휴니드가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 항공 우주의 통신 분야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방산 기업이에요. 이 안에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보잉사예요, 보잉사. 보잉에 납품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리오프닝 돼가지고 다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은 항공기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잉사가 주가가 오르면 이 안에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보잉사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었죠? 우주항공통신. 라이파이 기술 같은 거 지니고 있으니까 이게 차세대 우주항공통신 사업에 필요한 그런 통신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상용화 단계는 아닌데 이 안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휴니드가.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통신 시대가 다가오면은 이런 사업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좀 중장기가 될 것입니다. 방산 사업하고 우주 사업에 관심 많으시다면은 이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위원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금액이 좀 많으셔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항공 우주에다 좀 베팅해 해보시고 저는 금액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손실이 엄청나. 난 꼭 안전하면서도 수익 좀 내보고 싶어.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저출산에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종목들은 얘기 다 했고, 자, 그럼 최근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한번 보죠. 자, 월드컵. 저 진짜 축구 좋아하는데, 가나에서 이겼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무튼, 아직도 한 경기가 있으니까요. 우리, 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국가팀을 위해 응원합시다. 저는 잘 찼다고 생각했어요. 뭐 운이 좀 안 따른 것 뿐이지. 가나 주심. 방송인으로서 욕하면 안 되고. 진짜. 대한민국 놀러 오면은 그냥 좀 혼 좀 내줘야 되네.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면서도 설명드렸었다만,
EM넷 같은 거. 우리가 3,500원부터 매집을 했었고 지금 4,300원이죠. 그 코로나란다. 월드컵 기간에는 가장 수혜받는 품종이 여러 개 있다만 그 중에 가장 수혜 많이 받는 것이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프라인 광고하고 온라인 광고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자, 온라인 광고 중에서는 EM넷하고 광고 대행사 어딥니까? 광고 대행사 오리콤을 말씀드렸었고요. 오리콤은 7,000원대부터 2주 전부터 했었죠. EM넷 같은 경우는 3,500원. 지금 오르는 중이에요. 오르는 중이면서도 아직 월드컵을 왜 계속 코로나로 얘기하지? 월드컵에 아직 광고 테마가 아직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월드컵에서는 광고가 가장 수혜 받는 건 맞아요. 올해는 특별히 또 저승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근데 어쨌든 모멘텀이란다 실적으로든가 앞으로 OTT가 이제 광고 회원제가 도입이 됐어요. 넷플릭스가 시작했으니까 국내도 할 거라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광고 제작사나 디지털 광고 사업들이 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월드컵의 테마로 중심으로 우리가 공략하되 만약에 그게 안 가더라도 앞으로 광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예? 사두시도 너무 무리 없이 싸게 잘 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홀딩하시도 너무나 좋다는 거. 예. 크게 시장에 변동폭이 크게 충격받지 않는 부분 지금 위치하고 가격이니까 나중에 역시 하시다가 진짜 광고 테마가 나타나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서 알아서 챙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매집하고 나서 나는 다른 데 좀 투자하고 싶어. 그때 가서는 본인 알아서 교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리스크가 그게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 오프라인 광고가 뭐가 있냐면 이제 광고용 원단 같은 거 그런 거 지난번에 스타플렉스하고 원풍을 말씀드렸죠. 스타플렉스를 그냥 하세요. 원풍보다도 이게 더욱 좋아요. 예. 이거는 말씀드릴 때가 5,000원이었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아직 간 것은 아니에요. 예? 기업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올해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은 이런 광고들이 특수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점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멘텀을 가지 않더라도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진짜 너무 좋아져서 예. 내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한번 건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매집해 두시면 손실 날 일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에는 이 한 달간에는 아직 길잖아요. 예? 이제 16강 끝나면은 조별 이제 시합 끝나면은 또 16강도 있고 8강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달간에는 좀 보유해서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손실 날 확률이 아주 작아요. 그러면서도 월드컵 특수를 가져준다면은 너무나 좋은 거죠. 실적, 차트, 모멘텀,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지금 저전장에서 투자하시려면 이 삼박자 중에서 모두 다 맞는 이런 종목들로만 골라서 잘 투자하세요. 빨간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2차전지 전방 사업은 투자하지 마시고 후방 사업은 괜찮아요. 후방 사업은. 특히 요즘에 SK온 같은 경우 헝가리하고 중국하고 미국 이 세 지역에도 다 투자하고 있죠. 지금 이게 프로젝트를 다 털어 합치면 몇십조가 돼요. 몇십조. 예, 특히 최근에 SK온하고 미국 포드사가 합작사가 조인더 벤처가 14조예요. 그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중에서 뭐가 테마라고 막 주가 떠는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IRA 법안으로 진짜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직 잘 몰라요. 2차 전지 공장이긴 하지만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설비가 아니라니까요. 공장도 안 지었는데 거기 자재가 왜 수혜받습니까? 돈 드는 거 아직 아닌데. 그럼 뭐가 수혜받겠습니까, 여러분?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 지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설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 그게 이제 기업들이, 자재 기업들이,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가 전문가들 이거 좋대 막 지금 그걸 고지고대로 들었지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진짜 진하게 수혜 받는 것은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그 기업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시장 경제를 알고 투자합시다, 여러분. 계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게 진짜 수혜주죠. 만묵적으로 그런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컸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시장에 대한 그 투자의 개념과 통찰력을 잘 발휘해서 투자하죠, 여러분. 절대 주식의 가격만 너무 환상하지 마시고 시장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계좌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SK온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SK온이 이렇게 투자하면은 LG화학, 삼성 SDI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경쟁해야 되겠죠. 근데 2차 전지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냥 한국종합기술 가온전선, 이게 앞으로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말씀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도시 기획을 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그게 찐수혜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원래 뉴스에서는 전 세계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시간당 300km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6기를 지금 그 계약 체계에서 감리 감독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 충전 관련 사업도 좋고 우크라이나 관련 앞으로 재건도 좋고 이게 종합 엔지니어링, 도시 기획사 이런 것을 한국 종합 기술 너무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8,000원 이하 7,000원 사이에서 1차적으로 좀 매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안 소장 의견 그래요. 빨간불이 막 치고 갈 때는 그때는 공략하면 다 늦어지는 겁니다. 대중 투자자들이 아직 눈치 안 채었을 때 우리가 몰리 좀 매집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 조성장에서 투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다만 이 중에 한두 개만 여러분 골라가지고 투자해 보도록 하세요. 근데 추천은 해요. 매집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냐, 어디 가서 매도할 것이냐, 이런 것은 무료 영역이 아니겠죠. 거기에까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리딩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유료 회원로 들어오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그 초급 회원들 이렇게 몇 분 바꿔보니까 계좌가 많아서 50%, 뭐 40%, 60%막 평균을 많은 평균. 진짜 저도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저도 뭐 많이 수익 냈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최소한 뭐 손실을 최대한 피하면서 중간중간 좀 수익도 좀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대가 아니라 생각해서 제가 그 회비를 대폭 조정을 했어요. 조정하고 이게 회원제를 그 회원 가입 비용을 대폭 조정해서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회원 가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시장이 어려우니까 더욱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을 때는 아무나 돈 벌지만 어려울 때는 만약에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손실이 너무 커서 도저히 시장 떠날 수 없어.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입하셔서 안소장 회원들은 같이 혼자 하다 보면은 너무 외로운 싸움이 되니까 뭐 얼마 잘한다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1월별로 들어오시면은 또 다른 세계의 투자가 되실 거라. 그럼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포트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투자의 그 성향이나 포트폴리오를 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자기 일에 집중하시고 그냥 이제 문자 들어오시는 대로 따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온전선은 사실 가온전선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해요. 하면은 뭐 변압기 이런 것만 들어가겠습니까? 더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고압 전선이에요. 고압 전선이고 오늘 주가가 살짝 8% 정도 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예, 신축 건물에 그 뭡니까 광케이블,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오늘.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 너무 좋아진 거죠. 왜? 전력하고 광케이블은 뭐 통신이잖아요. 통신 인프라, 전력 인프라 동시에 지금 같이 지내버린 거예요. 가온전선 기업 실적이 가온전선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야내 그 대주주 아니 야내 대주주란다. 가온전선 그 이렇게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투자하세요, 여러분. 그 계속 막 저가주 막 1, 2천원, 3, 4천원짜리 막 캐막 공략하느라고 공략하면 또 피투성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좀 실체가 있고 그리고 시장 진짜 수혜 받는 거, 기업 실적이 좀 짱짱한 거 이런 걸 좀 투자해 보시라는 거죠. 좋잖아요. 그 뭐 그 돈 버는데 그렇게 급해가서 LS 전선이 예. LG 전선이 과거에 중동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지금 주가가 뭐 2만 원 이하 때부터는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그 전력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때 변압기 세명 전기를 얘기해 드리면서 계속 그 이게 고압 전선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필요가 많이 할 거라고, 예. 사람들이 좀 잘 관심 없을 때 좀 미리 매집하시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예? 이게 나중에 주가 치고 갈 거예요. 가면은 좀 갑니다. 상당하게. 저는 여러분 용돈벌이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VIP 집단인데 몇십억 단위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안 소장이 이렇게 도와줄 때 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제 막 단타해가지고 막 속아려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안 소장이 말해드린 종목들은, 기업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뭔가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박자가 이렇게 맞는 종목들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우크라이나 인프라 그리고 뭐 사우디의 염시티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해외 인프라는 꼭 한두 개 먼저 사놓고, 예, 다른 걸 보도록 하죠. 예? 모멘텀 순서가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예, 3시 20분. 부랴부랴, 예,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관계로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는데, 뭐, 대충 알아들었었겠죠? 예, 오케이.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제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여러분 조정장에서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식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이 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모멘텀이에요. 훨씬 중요하죠. 우리 그 VIP에서는 벌써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대박 난다면은 어디서 대박 나냐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나올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예. 상용화 개시가 확률이 높은 기업들은, 벤처 기업들은 그런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에 뭐 중간에 한 번씩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 잘 참조하세요. 예?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관련 그런 기업들은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정식적으로 그게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걸렸죠. 인공지능은 훨씬 빠를 거예요. 인공지능은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4단계 들어가요. 올해 3단계 나오고. 자율주행에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년 경제가 억수로 안 좋아요. 억수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투기가 발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장기 투자하는 목표를 가지시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 지표를 자주 수시로 보시고 시장의 대응 능력을 좀 계속 키워 가셔야 돼요. 미국이 진짜 이제는 금리를 크게 안 올릴 거예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균으로 계속 갈 겁니다. 올해 연말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예, 얼마니까 3.25죠. 예, 미국에는 4.5. 이번엔 0.5 올릴 거예요. 12월 4일에 발표하죠. 연준회의가. 물가는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 내년 가서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미국에 내년 가서 한두 번 더 올려서 우리 예,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0.25 올리기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정부에서. 예.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는 항상 공평한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으면은 그만큼 고통의 대가를 따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러잖아요. 일본이 경제가 왜 성장 못합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 이제 성장 못합니다. 예? 나라 전체 구조가. 몇 년 후는 우리 일본 따라잡습니다. 100에 100%.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 통신을 만약에 설치하면은 이게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 장비 같은 거. 예. 링네트. 이런 기업도 잘 보세요. 특히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겁니다. 네옴시티는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형 도시가 뭡니까?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지금 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LG CNS예요. 1년에 몇십조 단위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지만 실적이 엄청나요, 지금. 지금 인도네시아의 신도시에 관련 그 프로젝트도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 시티를 하는 종합적인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대그룹들은 밑에 중소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링네트가 그런 기업이에요. LG CNS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직 LG CNS가 뭡니까? 네옴시티에 직접 참여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할 가능성은 아주 높죠.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있죠. 스마트시티에 관련 사업을 하는 거. 삼성 SDS하고 LG CNS예요. 아무튼 뭐 둘이 다 진출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나중에 5G를 그 28GHz 관련 통신을 다시 설치하면 된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설치할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5G 통신 관련 통신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돼요. 5G 28GHz 통신을 슬라이싱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다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가만 보지 마시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관계 기업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우량한 기업들 많이 보여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환경을 이제 전개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알고 해야 되죠. 모르고 하면 계속 주가만 보는 것이고, 알고 하면은 기업의 장밋빛이 얼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지, 예, 가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주식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주식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누가 수익 많이 내겠습니까? 좋은 기업은 1년에 한 번만 거래하도 여러분 10번, 100번 거래하면 수익 훨씬 100배로 많이. 우리는 수익만 많이 내면 되잖아요. 얼마 거래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손이 건지러워서 막 오늘 사고 내일 파고 거래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이 벌리는 겁니까? 많이 벌었어요? 통장 계좌에 마이너스 50%가 기본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초급 회원들, 들어오는 회원들 계좌가 너무 엉망이어서 어떤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소리가 막 울상이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근데 2천만 원을 잃었는데 뭐 세상이 다 무너질 듯 해가지고 안 소장 과거 매없이 막 까먹어도 그러지 않았는데 주식이란 거는요, 여러분 항상 실망을 통장 몇 번 까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신 부탁 차리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장은 주식 시장이란 거는 좋을 때는 좋을 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나쁠 때는 나쁠 때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양면성을 대부분 투자자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만 너무 추정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고유의 특징을 잘 고민해가지고 시장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미리미리 시장을 가서 선점을 해야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도 다행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100분의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 다 손실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계좌가 보합이라면 그거는 아직 상위 10%예요. 여기서 수익 냈다. 그러면 상위 5%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낸다는 건 진짜 하늘 별따기죠. 잘 따라 하시면은 안 소장이 이렇게 제가 종목을 많이 드렸다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두 개만 골라서 하세요. 그리고 본인 투자 그냥 절반만 하도록 하시고. 투자는 했는데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어디까지 가서 매도해야 할까? 그것까지 다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투자 손실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투자 도움을 받고 싶고자 하는 회원들은 어려울 때 더욱 회원을 가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은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안 소장 얼마 많이 벌어준다는 얘기 뭐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그런 투자 노하우로 여러분의 그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TV 나오는 전문가들하고 완전히 반대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시장 친화형이에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막 뒹굴고 저희 회원들 중에서 VIP 중에서 한 4, 5년씩 저랑 같이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1년에 회비가 1,500만 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소장을 믿고 따라오시면은 절대 실망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단타, 단기 이런 건 안 합니다. 한 번씩 하면은 1년씩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소장님 저 수익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저는 여러분 초급 회원 사실은 운영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해줬으면 하는 회원들도 계시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시장은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정성껏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4분기는 괜찮을 거예요. 시장에 큰 문제 없는 듯하는.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의 그 기술적 반등을 잘 활용해서 좀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지닌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하셔서 좋은 투자 결과를 달성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